내 집 마련의 꿈. 과연 이번에는 이루어질까요? 정부가 오늘 1.29 공급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서울에서 3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넘어야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태릉CC 등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주민 반대로 사업이 좌초된 곳들이 많은데 여전히 지자체와 주민 반발 등이 강경할 것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태릉CC 서울에 공급되는 32,000가구 가운데 공공부지를 통한 공급은 총 28,600가구 89%입니다. 용산구 일원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등 태릉CC, 동대문구 일원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불광동 연구원, 강서군부지, 독산공군부대, 구 국방대학교 등이 후보지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서울에 몰아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지난 정부의 재판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오늘 무주택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팩트만 짚어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전체 공급 물량의 70%를 서울에 집중하는 겁니다. 도심 고밀 개발과 역세권 용적률 상향이 핵심이죠. 하지만 문제는 방식입니다. 공공주도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2.4 대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선 물량이 늘어나는 건 반갑지만 과연 제때 지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반발입니다.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토지주와의 보상 문제, 일조권 침해 논란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대책도 빌딩 숲속의 신기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울 핵심지 공공분양, 유홈 비중을 체크하세요. 둘째,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막연한 기다림보다는 확정된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대출 규제와 금리 추이를 연동해서 자금 지도를 미리 그려두셔야 합니다. 이번 1.29 대책은 공급 규모는 크지만 실제 분양과 산정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싸게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내가 감당 가능한 원리금, 상환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역세권 고밀 개발입니다. 직주 근접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외곽의 대규모 택지보다 서울 도심 내 역세권 시범 사업지를 눈여겨보세요.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자산 가치의 하방 경직성은 훨씬 강력할 테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서도 보셨듯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바로 토지주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과거 2.4 대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도 현금 청산 문제와 주민동의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었죠. 정부는 이번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70%가 서울에 집중된 만큼 이해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후보지 단계에서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최소한 지구 지정이 완료되거나 토지 보상이 시작되는 시점을 진입 타이밍으로 잡는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정책과 싸우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 현황을 즐겨찾기 해두시고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정책은 변해도 입지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29 공급 대책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나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